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인 다카시로 스요시의 2035년의 세계라는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 예측서입니다. 총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관심이 가는 내용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체과학입니다. 미래는 사람들 스스로 체내에 GPS를 이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들고 다니거나 몸에 부착하는 디바이스에서 체내 이식형 디바이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들에 대한 AR, 즉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중요하고 또 개인형 맞춤 광고를 수신하기 위해서도 미래에는 실시간 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취업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정보를 제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잠재적으로 병을 안고 사는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병이 날 것이지만 아직은 병이 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병입니다. 향후에는 이 유전자 정보를 중심으로 한 이 미병에 대한 치료가 의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입니다.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도달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스스로 기획하고 개발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를 로봇공학 학계에서는 2045년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을 향한 광고의 시대입니다. 미래에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좁은 의미의 광고, 즉 협고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거나 피곤하다 등의 개인의 생체 정보는 이 협고를 위한 쟁탈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입니다. 집을 부분적으로 분해한 후에 현지에 도착해서 3D 프린터로 재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설계 도면과 3D 프린터만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휴대하고 다니게 되면 이동 생활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에는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국경을 넘어서 병원비가 싼 곳을 찾아다니는 의료 투어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저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저가 항공사가 늘어나고 에어비앤비 같은 저가 숙박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비행기도 무료, 숙박도 무료이고 대신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수, 담요 이용 요금 등을 징수해서 그 업체들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택시에서 제공하는 광고만 시청하면 택시 요금이 무료가 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스타일입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자기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자신의 기호나 생각을 컴퓨터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직접 검색하는 자기 검색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신과 피어싱은 원래 미개발 부족의 토착 풍습이었지만 이제는 패션의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신체에 아주 초소형 디바이스들을 귀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모습이나 또는 그런 종류의 패션이 아주 당연시 될 것입니다. 사회가 성숙하게 되면서 이 돈만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고급 자동차나 아주 제한적인 정보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은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신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더라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교양과 지식이 반영된 이 대화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신분의 표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고 인구 200만 명 안팎의 규모이면서도 도시의 전체 기능이 매우 집약된 도시를 콤팩트 시티라고 부릅니다. 메가시티는 부유한 사람들과 빈곤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점점 슬럼화되면서 치안의 측면에서 대부분 콤팩트 시티를 지향하게 됩니다. 콤팩트 시티는 이 시의 경계선을 지정하여서 경계선 외부의 개발을 금지하는 식으로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선 내부는 자연히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빈곤층은 저절로 경계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시가 부유층 거주지와 빈곤층 거주지로 경계가 명확히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치입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국제화를 통한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래에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법규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세계 통일 정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2035년이 지나면 아시아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견인차 역할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이 맡을 것이고 일본은 그 대열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슬람계 시민의 출생률은 유럽인의 약 4배에서 8배에 달합니다. 이 이슬람인들은 언젠가는 전 세계 각국에서 주류 인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개념은 언젠가는 유니언과 리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니온은 EU와 같은 연합체를 뜻하고 이 리전은 지역을 뜻하는데 이 리전은 한 국가 안의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국경을 사이에 둔 지역이 뭉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언젠가는 제주도나 홋카이도 같은 섬 지역은 독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는 지역과 종교 등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네트워크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존의 도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카드는 관광업의 활성화입니다. 관광은 이 단기 소비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해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연결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관광산업이 성공하면 그와 관련된 산업이 유치되고 땅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덟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미래는 온난화와 한랭화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 현상을 세계 각지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 대로 미래가 딱 그런 식으로 변해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다카시로스 요시의 2035년의 세계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